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하는 하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고3에서 배우는 이제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혹은 뭐 공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도와드리고자 조건부 확률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자, PA와 B는 PB분의 PA 교집합 B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덧셈 정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나오긴 하지만 실전적으로 문장에서 조건부 확률을 풀 때는 이걸로 절대로 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로 오히려 접근하거나 뭐 해설을 쳐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의 테마는 전체 사건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자, 전체 사건의 축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만 일어날 수도 있고 B만 일어날 수도 있고 A, B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 일어난다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B가 일어났어, 이게 전체 사건으로 축소가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분모로 오는 거죠. B가 그러니까 얘가 전체 사건으로 정리가 되면서 분모로 오게 돼 있고, 얘가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을 보겠다라는 얘기죠. 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A가 일어나는 경우, 뭐 B가 일어나는 경우, 뭐 확률 이렇게 있을 때 이미 B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일어나려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조건밖에 분자로 올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수식으로 정리가 된 조건부 확률에 푸는 용도는, 요 분자를 분모랑 요 옆에 있는 식이랑 곱해서 PB 곱하기 PA와 B는 PA 교집합 B다, 이렇게 요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문장으로 아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PA 합집합 P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요때 PB와 조건부 확률을 줬을 때 이 두 식을 곱해서 교집합을 만들어서 요 덧셈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사실은 요 문제가 뭐 되게 어려운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식은 요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를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꼴이 요 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10개의 제비 중에서 그 중에서 당첨이 하나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렇죠. 확률이 되게 낮죠. 10개의 제비 뽑기 중에서 당첨은 하나고, 그러면은 꽝은 몇 개일까요? 꽝은 그렇죠. 9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때 3번의 뽑기 기회를 갖는다라고 합시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마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었을 때 그 당첨된 게 두 번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잘 봐요. 하마가 제비를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으면 첫 번째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1번, 2번, 3번에서 전부 다 꽝이 나와서 당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와 확률을 놓고 보면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첨이 됐다는 가정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는 무조건 당첨이 됐을 때 그게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세 번째일까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식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P, B, C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의 이런 문제로 이렇게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아마 헷갈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PA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첫 번째 뽑기에서 하마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1이겠죠. 왜요? 10번 중에 한 번, 한 개 있는 걸 뽑았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복원과 비복원의 조건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복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자, PB 하마가 두 번째 뽑기에서 당첨될 확률은 이거죠. 이것도 사실 조건부 확률이긴 해요. 근데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하마는 첫 번째 꽝이 뽑혔으니까 10분의 9 확률을 꽝을 뽑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니까 전체 하나 내가 뽑았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9개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당첨 하나 있는 얘를 뽑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 되네. 똑같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마가 세 번째 뽑기에서 당첨됐을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첫 번째 10분의 9 꽝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8 꽝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전히 10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첫 번째에 뽑을 확률, 두 번째에 당첨을 뽑을 확률, 세 번째에 당첨을 뽑을 확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하마가 당첨이 이미 됐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의 당첨을 베이스로 깔아주게 되는 거죠. 10분의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당첨이 된 거니까.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세 번째가 됐건 당첨될 확률을 첫 번째에서 뽑았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에 뽑은 경우를 위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라면 두 번째 걸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위아래다 똑같이 10을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A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을 10분의 3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얘가 일어날 사건, 어떤 사건이 터질 확률을 10분의 5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에서 일어나든지 B에서 일어나든지 C에서 일어나든지, 그쵸? 뭐 쉽게 얘기해서 폭탄이 3개 있어. 그러면 1번 폭탄이 터질 확률은 10분의 1이고 2번 폭탄이 터질 확률은 10분의 3이고 3번 폭탄이 터질 확률이 10분의 5래요. 단 동시에 터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폭탄이 터졌다고 할 때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3개의 폭탄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뭐든지 하나가 터질 확률은 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터진 폭탄이 하필이면 2번일 확률은 이미 어떤 거든 1번이 터지든 2번이 터지든 3번이 터지든 이미 터졌다는 게 전체 사건의 축소라고 본다면 2번이 터졌을 확률을 이제 분자에다 싹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1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3인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그렇죠. 9분의 3 해서 3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디서든 하나라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 때 1번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2번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3번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물어봐 놓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알고 있던 PA바 B라는 걸 놓고 본다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아마 조금 와닿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푼다고 해서 잘못된 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조건부 확률의 풀이가 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조건부 확률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조건부 확률에서 베스트로 많이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세 번째 얘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때 표구조에서 조건부 확률을 풀 때 뭐 이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학교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안경 쓴 학생과 안경 쓰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구분은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여자와 남자 혹은
안경을 썼냐 쓰지 않았냐 이래놓고서 표를 만들었죠. 이때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선생님 말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전체 학생 1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남자일 때 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전체가 뭐야? 남자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미 뽑은 게 남자니까. 그랬을 때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이미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는 여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 전체 60명 중에서 그러니까 얘 확률은 60분의 그쵸? 안경 썼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써서 답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3분의 1이죠. 이미 그 학생을 뽑았어? 남자래.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안경을 썼을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근데 걔가 여자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걔가 안경을 쓰지 않았대. 그러니까 전체 조건은 이제 뭐야? 안경을 쓰지 않은 걸로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여자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안경을 쓰지 않았을 전체는 얼마입니까? 70이 되고, 그죠? 그 중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가 누굽니까? 30명이겠죠. 따라서 답은 7분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세 번째.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걔가 여자래. 걔가 안경을 쓰지 않았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다르죠.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얘기 같아.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여자 확률이 7분의 3이죠. 그런데 얘는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자예요. 이미 여자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안경 쓰지 않았을 확률은 그러니까 이 앞에가 조건, 즉 전체의 범위가 된다는 거니까 여자야 40명이죠. 그렇죠? 40명 중에서 안경을 안 쓴 애가 30명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명이죠. 그래서 4분의 3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분모로 깔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구조의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잘 잡고 제대로만 읽으신다면 그냥 진짜로 1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많아요. 물론 얘가 전부 다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막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의 이미지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두 번째가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구조의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내신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신다면 수능도 아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 많이 어려웠을 텐데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에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배웠다. 그죠?